네, 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3의 7번째 강의. 소녀는 울지 않는다. 부제는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그리고 애매한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우면산에 와서 그 산악자전거를 탔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오랜만에 타니까 겁이 좀 많이 납니다. 제가 헬멧을 벗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머리꼴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렌즈에 이렇게 그 벌레들이 자꾸 끼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MBC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실제로 군대에 들어가서 병영 체험을 하는 거죠. 일단 40대 초반인 서경석, 40대 중반인 김수로를 비롯해서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군대를 2번 가는 셈이죠. 물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아이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즘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1박 2일이니 맨발의 청춘이니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랑 좀 차원이 다르죠. 레알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신병이 돼서 힘든 군사 훈련을 받고 조교가 구르라면 구르고 얼차려를 시키면 얼차려를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올해 초서부터 하도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래서 그 협박 공갈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에서는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약을 3개월치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저는 진료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국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을 아주 적잖이 안심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한마디로 이제 계급장 다 떼고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더 돈을 많이 받던, 더 유명하던, 신인이던, 나이가 40줄에 들었었던, 아니면 갓 20살이 되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평등한 조건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향 평준화에 딱 맞는 컨셉입니다. 이들은 그저 같은 훈련병일 뿐이죠. 똑같이 조교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서 구르고 기어가고 뛰어내리고 얼차려를 받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매주 다른 부대를 전전하면서 힘들다는 훈련은 다 거치고 다닙니다. 그들은 훈련의 고통에 일그러지고 발에 물집이 잡혀 쩔뚝거리고 심지어 어깨 부상을 입어 제대로 훈련에 참가하지도 못합니다. 같은 군복을 입혀놓고 같은 힘든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반듯하고 세련되고 인기 많았던 연예인이 아니라 진흙밭에 구르고 포복을 하느라 군복은 다 더러워지고 얼굴은 엉망진창이 된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꼴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혼자 뭐라 게다가 녹화 좀 합니다. 게다가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초코파이 하나에 목숨을 걸고 먹으려고 하고 배고파서 군대 밥을 개눈 감추듯이 먹습니다. 정말 보기 안쓰럽고 민망한 장면이지만 시청자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합니다. 저것들 군대에서 굴려보니까 연예인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진짜 사나이입니다. 요즘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소심하고 사회에 길들여지고 여성스러운 남성상이 대세를 이루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남성성은 점점 위축되고 반대로 여성성은 갈수록 남자의 영역을 침범하다 못해서 이제 작금의 시대는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공무원 시험, 대학 입시, 로스쿨 졸업생, 판검사 임용, 교대 입학 등 인기 있는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석이나 1등은 모두 여성의 몫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6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 녹화에서 엔진은 없습니다. 아까 그 등산객들 보셨죠?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녹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예, 이거 정말 이 조회수가 엄청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자들이 여자보다 나은 건 힘이 더 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문직이나 공무원, 선생님 등 요즘에 인기가 많은 직종에 여성의 진출은 아주 괄목할 정도가 아니라 남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같이 아들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어쩌면은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여자보다 잘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웹띵킹, 거미줄 사고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로 치면은 멀티태스킹 기능이라 그래서 여러 개의 윈도우 창을 열어놓고 하는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단선적인 사고를 하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해요. 뭐 하나 딱 걸리면 그게 해결돼야지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수행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이 그 웹띵킹이라고 그래서 거미줄 사고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여자들은 아기를 돌보고 식량을 채취하고 이러면서도 동물이라든지 맹수의 공격에 대비해야 됐고 또 다른 부족이 침범하는 것들을 갖다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탐색하는 기능이 계속 진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미줄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이 이제 사회 전반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영역이 조금 덜 진출하고 아직은 미미한 게 군대 사회입니다. 군대는 이제 마초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뽐낼 수 있고 남자들만의 의리와 우정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위축된 남성성을 다시 재건하고 왜소해져 버린 남자들이 아직 살아있네 라고 외칠 수 있는 공간이 군대입니다. 따라서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 남자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여자들은 그동안 봐왔던 여성스럽고 친절한 남성이 아닌 마초적이고 원초적이고 아주 퇴행된 남성들의 색다른 그런 신기한 세계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나쁜 남자가 대세 아닙니까? 물론 여자들이 이런 마초의 세계를 동경하지는 않죠. 그저 이제 동물원 우리에 갇혀서 갇힌 사자가 어슬렁거리는 거를
동물은 밖에서 지켜보는 그런 심정으로 보는 거죠. 그 사자가 나를 공격할 이유도 없고 사자랑 친해질 이유도 없죠. 이제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남자들의 그 안쓰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으로 여자들도 그걸 즐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나이는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온 국민이 모두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훈련의 강도는 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FM대로 한다 그러죠. 원칙대로 하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다는 부대나 훈련을 찾아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은 촬영이 되고 출연자가 이제 훈련을 받으며 고통스러울수록 또 출연자들이 조교의 명령에 얼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수록 또 제대로 훈련을 받을 때까지 계속 얼차려를 받으면서 훈련을 반복할수록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정말 높아집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세디스티적인 과학적인 성향을 좀 만족시키는 거죠. 출연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찌질해지고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힘들어하고 또 훈련을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힘이 들어야지 시청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안에 존재하는 과학적인 성향에 맞출수록 시청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출연자들이 누굽니까? 유명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부르죠. 이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 고통받고 쓰러지고 지쳐서 나둥그러지는 모습,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세디스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훈련을 받았던 모습과 자신이 생활했던 내무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성 시청자들은 꽃다운 20대 초반의 젊음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보면서 남성 시청자들 느꼈을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여전히 TV에 나오는 군대의 내무반의 환경이나 훈련 모습은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오래전에 다녀온 사람들은 더욱 이 프로그램의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뭐 막사 개조 작업을 전방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무반은 나무 침상으로 돼 있고 20-30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그 딱딱한 침상에서 모두 다 흥분의 가족처럼 오글오글 모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이 부대, 저 부대 옮겨 다니면서 혹독한 훈련하면 진짜 사나이가 되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 강해지는 것도 맞나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실제로 강한가요? 정말 강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또 뭘까요? 군사훈련은 남성성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씩씩하고 신체적으로도 강해지고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사고가 그리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나친 남성성을 추구하게 되면은 도리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남성성을 강조할수록 또 강화할수록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연약하고 감성적이고 부드럽고 이런 여성적인 모든 걸 부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적인 면이 사실은 남자를 강하게 해줍니다. 부드러우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기만 하죠. 항상 적을 무찔러야 되고 절대 후퇴를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꺾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은 현실에서는 정말 아주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항상 현실에서 성공만 하고 남을 이길 수 있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전진만 하고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남들에게 질 수도 있고 남에게 사기도 당하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면 그냥 꺾어져 버립니다. 자신이 못난 것 같고 자신이 모자라고 자신의 정신력이나 체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방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성성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만약 여성적인 면들,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이 남자들에게 존재한다면 그런 점들이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사실 위로해 줍니다. 그래,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고 살 수도 있고 실패한 내 모습을 스스로 위로해 주는 게 바로 여성적인 면들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남성성의 추구는 도리어 남자들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추운 늦가을이나 겨울에 열리는 해병대 체험 캠프, 군대 체험 캠프, 그 TV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3박 4일 해병대에 입소해서 그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무거운 보트를 여러 명이서 이구지구 다니고 또 그 추운 그 갯벌에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면서 그 머드팩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왜 참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정신력이 약해져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왔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용기와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발에 잘 잡힌 물집이랑 추운 겨울 훈련하느라고 생긴 지독한 감기, 그리고 3박 4일 동안 들은 조교의 고함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정말 해병대 체험을 통해서 강해졌을까요?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몸만 괴롭히다 끝난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들죠. 훈련하느라 아무 생각 없죠. 그거 하나는 있겠네요. 차라리 정신력을 기르고 싶다면은 템플 스테이에 들어가거나 가톨릭에서는 피정을 하십시오. 그 며칠 동안 절밥 먹어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는 멘탈 스포츠라고 하죠. 처음 몇 타 맞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슬슬 약 올리면은 또 잘 못 치게 되죠. 멘탈 약한 사람들은 그 연습 때는 잘하다가 그 실제 필드 나가면은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골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저한테 그 상담하다가 골프에서 억울했다는 둥 그 새끼가 나를 갖다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골프 타수가 안 나왔다는 둥 치사한 놈들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까? 그래서 저는 골프를 안 한 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준아, 너 골프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이거는 중독성은 있는데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저보고 골프를 치라고 계속 권했던 친구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스포츠도 그럴진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질병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세상 무너질 듯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덤덤하게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소녀는 울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힐러리 스웬크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이 영화 줄거리는 한마디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여자가 트랜스젠더예요. 이 영화는 1993년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갓 20살이 지난 티나 브랜든이란
남장 여성이 2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죠. 티나는 그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남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 이웃 마을로 가게 되죠. 그 이웃 마을에서 그는 남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들 남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톰이라고 이 건달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건달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톰은 내버려 두고 이 티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톰이 티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과정에서 티나가 알고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강한 치욕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성폭행이거든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고 그녀를 마구 폭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티나의 그 반응이 좀 이상해요. 티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런 말을 되뇌일 뿐입니다. 티나는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증은 털어버릴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남성이 되기 위해서 티나가 어떻게 해야 했던가를 보여줌으로써 남성다움의 그 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나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 패싸움을 하고 술에 취하고 울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야 남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을에서 남자로 인정을 받죠. 남자는 그 평생 3번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울지 않으려고 하죠. 운다는 것은 자신이 여성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여성스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특징인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나 즉 눈물을 흘린다든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가 슬프면 슬프다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는 것을 여자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자다운 것은 그 남자들은 열등한 것이라고 치부하거든요. 남자들은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만 남자답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슬프던 기쁘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이 얼마나 불쌍한 그 자기 소외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남자와 여자의 감정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든지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든지 하는 편견으로 인해서 어릴 때서부터 남자로 여자로 길러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비인간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억압된 남자들이 억압한 감정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든지 성인병을 일으켜서 남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40대 돌연사도 이것의 하나죠.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그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회에서 실패자로 낙인을 찍힐까봐 아내한테 체면이 손상될까봐 자식한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봐서 과로를 하다가 그렇게 사망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거든요. 남성들은 자기 감정을 결국 억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남자는 마치 서커스단의 피에로 같아요.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기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항상 웃음을 짓고 있지만은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나중에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녀는 울지 않는다라는 영화는 남성은 왜 울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남성들이 자기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꽁꽁 숨겨둔 감정은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사회에서 억압당한 풍부한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성들도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을 때 남성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그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까? 또 여성 여러분, 진짜 사나이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머니들은 진짜 사나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특성을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강해질 수 있어요. 해병대에 체험 캠프 가지 말고 차라리 요리 학원 가서 요리 배우고, 십자수도 하고, 재봉틀도 배우고, 이렇게 여자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언제든지 혼자 살 수 있는 독립된 남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5쌍 중에 한두 쌍은 이혼하지 않습니까? 결국 남자들은 혼자 남겨주는데, 혼자 남겨진 남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적인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또 여자가 있어야 하니까 재혼을 하게 되고, 급하게 또 결혼하다 보니까 재혼이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건 여성이거든요. 여자들은 남편이 죽었을 때 울며 불면서 관을 비워잡고 매달리고 며칠 내내 울면서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자식들 다 키워내거든요. 대단하죠. 이런 게 강한 게 아닐까요? 반대로 혼자 남겨진 아빠들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식들 방관하고 외로움과 고독에 지쳐서 술로 나날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들이 혼자서, 여자들은 남자 없이 혼자서 너무나 잘 살아가죠. 그들은 쉽게 다른 여자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고, 즐겁게 지냅니다. 반면 혼자 남겨진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진흙탕에, 그리고 헬기 레페를 하고 총을 잘 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홀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깨우는 거죠. 진짜 사나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사나이는 군대를 다녀왔거나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가짜 사나이는 그러면 뭡니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그럼 가짜 사나이입니까? 그러면은 애매한 사나이는 뭡니까? 저처럼 이렇게 군의관으로 다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매한 사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매한 사나이로 군대 생활을 사실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짜 사나이는 뭘까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참 실제 인물이었던 남장 여성인 티나를 만났던 여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티나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였다 라고 말입니다. 티나는 다정다감하고 솔직한 여성적인 성향이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트랜스젠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솔직한 여성적인 성향이 있고 잘 돌봐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마초처럼 남자답고, 그 다음에 여자를 갖다가 부려먹으려고 하고 여자에게 명령을 하던 그런 남자들과 달리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남자다운 남자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난 여자들은 모두 티나를 남자다운 남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나이가 아닐까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남자가 진짜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저렇게 맨날 지독한 훈련장만 찾아다니면서 훈련 모습을 TV에 공개하다 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디 무서워서 군대에 가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저건 군대에서 제일 지독한 훈련에 종합 선물 세트일 뿐이지 TV에 나오는 훈련을 군대 간다고 해서 모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군대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TV 촬영을 하니까 조교들도 원칙대로 이게 굴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군의관을 1년 동안 신병교육대에서 지냈거든요. 거기서 계속 2주에 한 번씩 200명씩 신병이 들어왔고, 그 신병들이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앰뷸런스 타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 신병들 뒤쫓아다니곤 했죠. 실제로 이게 진짜 사나이에서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하지 않거든요. 좀 약한 애들은 열애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좀, 그리고 너무 또 그 아이가 또 힘들다 그러면 좀 쉬게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 너무 군대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갈만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면산에서 이렇게 멋진 초록의 풍경을 뒤로 하고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녹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